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안녕하세요. 이번에 앨범을 발표한 가수 현우입니다.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TV, TV 개국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재능 기부 방법은 저의 앨범을 통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탈 또는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음악 전문 사이트에 온라인 다운로드 관련 모든 수익을 전액 기부하려고 합니다. 작고 미비할지 모르나 국민TV, TV 개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폭력 피해 80%는 초등학교 때 시작됩니다. 초등학생 가해자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왕따 문자 6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해 학생의 80%는 부모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일주일 무료 체험하세요. 국민TV가 이번엔 대구로 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대구 경북지역 조합원 한마당 공정방송 됐나 됐다 국민TV 아이가가 이번 주 23일 토요일 낮 2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최합니다. 가수 손병유의 미니 콘서트, 최동석 이사의 왜 협동조합인가 특강, 이재희 이작가와 문희정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이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공개방송으로 꾸미는 이번 한마당에 대구 경북조합원과 시민 모두를 초대합니다. 11월 23일 토요일 낮 2시 대구 수성구 황금동 143번지 1호에 위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리는 미디어 협동조합 대구 경북지역 조합원 한마당 참언론 국민TV의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 함께 만들어보시죠.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뉴스부터 볼까요? 경향신문 1면 톱기사부터 보겠습니다. 2014 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세계지리 문항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네. 수능시험 문제 정답이 딴 답이다. 이런 거라면은 큰 파장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요. 이번 수능에서 세계지리 과목을 택한 수험생은 28,000명입니다. 무려. 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유럽연합과 북미 자유무역협정회원국의 총 생산액 규모를 비교한 문항인데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유럽연합이 더 크다는 답을 발표했지만은 정부 통계에서는 2010년부터 북미 자유무역협정회원국이 더 커져서 2012년까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네. 특히 문항 속의 세계지도 하단에는 201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수험생들이 2012년 상황과 통계로 판단하도록 오도했습니다. 이 평가원은 2011년 제작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실과 다른 오답 논란, 이건 불가피해졌습니다. 자, 경향신문이 또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은 2011년 유엔 통계도 북미 자유무역협정 회원국들의 국내 총생산이 유럽연합보다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나프타 예. B가 더 큰데 예. 교과서에는 2011년 자료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A가 더 큰 걸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또 지도에는 괄호 열고 2012 괄호 닫고 이렇게 되어 있단 2012, 말이죠. 예. 네, 1012라고 적혀 있군요. 예. 그러면 B가 더 크다고 해야죠. 당연히 B가 정답이죠. 예. 그런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A가 정답이다. 이렇게 또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평가원은 이상 없음 판정을 내렸다는데 예. 이러니 예. 참. 평가원의 이상 없음 판정은 이상 있음 판정입니다. 예.
한겨레 신문으로 네. 넘어갈까요? 예, 그러죠. 네. 예, 한겨레 신문 5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 폭행당했나 폭행했나 이걸 두고 지금 청와대 경호팀하고 민주당 사이에 아주 큰 이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 한겨레 송호진 기자가 강기정 의원 폭행 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기자 칼럼을 썼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은 강기정 의원이 버스를 차기 전에 야, 이 새끼들 너희들이 뭔데 여기다 차를 대놓는 거야, 차 안 빼! 라는 욕설을 했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강기정 의원이 특권의식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했지요. 더불어서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라이트 부분 범퍼를 발로 차서 또 욕설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무례한 행동을 했다라고 청와대 경호실을 거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송호진 기자는 강기정 의원 옆에서 함께 이동을 한 그런 입장인데요. 자신이 봤을 때 보고 들은 것은 달랐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시정연설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떠난 다음 규탄대회 장소인 국회의사당 앞 계단으로 가던 강기정 의원이 버스 세대가 통행을 막고 있으니까 곁에 있던 사람이 들릴 정도로 차 안 빼! 라고 말하면서 오른발 옆면으로 버스 옆을 한번 툭 치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무슨 야, 이 새끼들 뭐 이런 따위의 욕설은 했다면 들렸을 텐데 들리지 않았다라는 게 송호진 기자의 전언입니다. 발길질이 아니라 툭 건드렸다는 강기정 의원의 해명이 더 사실에 부합한다, 이렇게 아예 판정을 내렸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은 누구 시기에 차량을 발로 차고 가느냐라고 일단 항의했다고 하고, 새누리당은 강기정 의원이 그 경호실 요원이겠죠, 그 사람의 멱살까지 잡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송호진 기자는 이 또한 사실이 다르다. 그 경호실 요원으로 보이는 사람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강기정 의원의 뒷덜미를 거칠게 잡아 채 끌어당겼다. 목이 눌린 강 의원은 뒤를 돌아보지도 못한 채 끌려갔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확인해주면서 손을 풀라고 했지만 그 요원은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사는 이어갑니다. 송호진 기자는 강기정 의원이 애초에 버스를 건드리지 않고 문제를 제기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부상을 입은 경호 요원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책임 있는 조처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러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떠난 이후 시점이니 경호실 버스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서 야당의 정치활동 공간을 가로막지는 말았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무리는 아니다. 특히 새누리당과 경호실이 일부 사실을 왜곡한 결과 경호 요원의 완력과 과잉 대응은 그야말로 이 문제는 못 차버렸다라는 것이 송호진 기자의 칼럼 내용입니다. 네, 민주당의 주장도 무리는 아니다. 이 표현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요. 예. 그곳에 버스를 주차한 것 자체가 무리죠. 무리죠. 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규탄 대회를 하려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동하던 와중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떠났는데도 이 경호실 버스가 그대로 있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건 뭐 결국 민주당 의원들의 그 규탄 대회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나저나 그 강기정 의원이 하지도 않았다는 욕설을 이제 홍지만 의원은 누구로부터 들었나요? 직접 들었나요? 글쎄요, 이 양반이 그 SBS 기자 출신 아닙니까? 앵커도 네. 했었고요. 기자 출신이면 이런 사실관계 확인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말이죠. 뭐 사실과는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하여튼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해서라도 쟁점화하겠다, 이런 의지에서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인지, 그렇다면 이 양반 정치에 빨리 물들었네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강기정 의원 폭행 사건의 진실, 한겨레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네, 어제 강기정 의원과 저희가 인터뷰한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 내용이 똑같군요. 네. 예. 강기정 의원은 맨날 얻어맞고 다녀요. 보니까. 물론 과거에 때린 적도 있었죠. 아, 그렇나요?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었고, 네. 맞은 날
때려서 뭐 예. 이제 여야 간에 큰 논란이 됐는데 김성회 의원으로부터 네, 얻어맞은 거 아닙니까? 핵주먹한테 맞았죠. 근데 지금 그 김성회 의원의 폭행은 쏙 빼놓고 새누리당이 강기정 의원이 과거에도 폭행한 사실이 있다. 뭐 이 점은 부각시키지 않습니까? 그제 이제 MBC의 8시 뉴스데스크 진행자가 바뀌었죠. 바뀐 첫날 MBC 뉴스가 뭐 많이 바뀌었나 하고 좀 지켜봤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강기정 의원 이 사건을 보도하는 걸 보니까 청와대 경호실 입장에 서서 쭉 기사를 이어가더니 마지막에 강기정 의원 과거 폭행 시비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가 끝나더라고요. 그럼 뭘 의미하겠습니까? 강기정 의원이 폭행을 한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뉘앙스를 풍기는 거 아닙니까? MBC 뉴스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6면을 보겠습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요즘 어제 동아일보, 조선일보 연이어서 새누리당의 내년 서울시장 선거 대책 이 기사가 실리네요. 그 전날 국민일보가 박원순과 붙어서 6명의 그 새누리당 가상 후보들 모두 완패했다. 이런 식의 그 보도가 나오니까 동아일보, 오늘은 조선일보 계속해서 새누리당이 서울시장에 될 만한 후보를 내겠다. 해서 뭐 꼭 박원순에게 질 거라는 보장도 없다. 이런 식의 기사를 계속 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정치 컨설팅 업체 여론조사를 보면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 투표율이 56% 미만일 경우 정몽준 의원이 박원순 시장의 승리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여론조사는 오차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정몽준 의원이 승리하는 것으로 나왔다라고 돼 있는 이 결과를 보면은 정몽준 50.1, 박원순 49.9였습니다. 0.2% 격차가 오차범위 바뀐가요? 어떻게 이걸 단언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투표율이 낮아질수록 서울시장 선거 해볼 만하다. 이게 이제 새누리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투표율이 낮아야 선거에서 유리한 당. 이런 당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그런 당일까요? 뭐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2010년에 서울시장 선거 투표율이 53.9%로 나왔는데, 뭐 하여튼 그 2010년 기준으로 본다면은 정몽준 의원 해볼만 하다라는 새누리당의 그 생각이 이 기사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다른 것보다 이게 더 주목됩니다. 새누리당 내 서울시장 후보군 사진을 보니까 말이죠. 이분이 있어요. 정우택 의원. 지금 최고위원이죠. 정우택 의원이 이 얼굴에 나와 있습니다. 정우택 의원은 이 충북도지사 출신이죠. 그리고 또 권영세 주중대사까지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정우택 의원이 어떤 분입니까? 이 또 충북지사 시절에 여러 가지 그 추행 시비로 현지 시민단체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아왔던 인물 아닙니까? 국회의원 후보 퇴진 압박도 받았고 그랬었는데 정우택 최고위원도 서울시장을 꿈꾸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권영세 주중대사 이분이 또 누굽니까?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사전에 유출했고 또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뚜렷한 해명, 조사조차도 받지 않고 있는 인물인데 이 양반이 지금 서울시장을 꿈꾸고 있다. 참 세상 좋네요. 보니까. 이 반성해야 될 사람이 말이죠. 사람들이 말이죠. 그런데 나왔어. 이분들이 후보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전 참 그게 궁금해집니다. 그제 연달아서 우리 김용민 PD께서 지적했던 인물들은 쏙 빠졌네요. 처음 지적했던 예. 진념 전 장관 빠져 있고 네. 오세훈, 나경원 전 후보 빠져 있고. 네. 네.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또 보면은 안대희, 오세훈, 나경원 그리고 이런 세 사람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 내가 나설 일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었다고 하네요.
예. 네. 오세훈 나경원은 하여간 안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뭐 정우택 전 지사 지금 최고위원이라고 그랬나요? 네. 그리고 권영세 주중대사 이분들도 안 나올 겁니다. 예. 어떻게 그걸 하십니까? 김용민 PD가 지적한 사람들은 지금 다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김용민의 저주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지켜보죠. 하여간 지금 새누리당으로서는 내년 선거 좀 걱정이 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혜훈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밝혀가지고 주목됩니다. 오늘 한겨레 일면 톱 기사입니다. 이거 굉장히 좀 주목되는 기사인데요. 오늘 이 일면 기사와 더불어서 실린 한겨레 사설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충격적이라고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충격적이라고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한겨레 취재 결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심전 활동이 국가정보원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현직 군 고위 관계자의 증언에 따른 것인데요. 이 활동 결과는 특수정보 형식으로 국방부장과 군 지휘부에 보고가 됐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국가정보원이 대선 개입을 지휘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정원 부인은 안 한 모양인가 봐요. 지침은 보냈지만 합법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지난해 총선과 대선 때 사이버사 요원들이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서 여당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등 선거 개입에 여러 가지 징후들이 표면화될 때부터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손을 잡고 조직적으로 벌인 합작일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으로부터 상당하게 활동 자금을 지원받고 있고 또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군 재직 시절 사이버 기획사령부 기획담당 1처장, 심리전 단장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함께 근무한 전력이 있었단 말이죠. 또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쓴 활동 방식이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썼던 수법을 빼닮았다는 점 아무래도 이 국정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가 대선 개입 공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정황이었는데 자 전현직 군 고위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국정원이 사이버 사령부에 심리전 지침을 내렸다. 이거 사실이라면은 이거 어마어마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활동 내용을 보고받았으면서도 거짓말을 한 그런 김관진 국방부 장관 당장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에 직면할 것이 분명합니다. 사이버 사령부가 하라는 북한에 대한 사이버전 대응은 하지 않고 국민을 상대로 사이비 정치 공작에 몰두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이버사 뭐하러 존재하겠습니까? 당연히 조직도 없어져야 한다.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것이도 분명해 보입니다. 네.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가 됐다는 내용이 들어있군요. 예. 네, 블랙북 형태로. 예. 블랙북이라는 것이 특수정보 보고서를 뜻하는 그런 용어라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블랙북. 예. 국정원, 사이버 사령부, 국가기관들의 충체적인 대선 개입 의혹 덕분에 의혹이 아니죠. 네. 이 대선 개입 사건 덕분에 참 이 특수 용어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네. 네, 국정원의 그 비밀 명칭도 알게 됐고요. 예.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들이 밝혀지는 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무슨 논리로 면피하냐면요. 아니 이런 정보기관, 이런 기밀이 보장돼야 할 이런 조직의 그 실체가 자꾸 드러나게 되면은 이건 국익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논리를 펴고 있어요. 아니 거기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이런 문제 제기를 당합니까? 뭔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잘못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런 국정원 내부의 그런 조직과 돌아가는 그런 구조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된데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군지 밝히지 않고 이런 과정들 자체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새누리당. 앞으로 또 이런 그 기밀의 벽, 기밀의 커튼 뒤에서 무슨 짓을 벌일지 어떻게 합니까? 하여간 국정원이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조직 내부의 그런 실체가 다 드러나더라도 골문 건 다 도려내야죠. 그래야 새살이 돋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새누리당의 선거 공약 뒤집기 관련한 기사들이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부음만큼 더 손해가 되는, 국민연금 부음만큼 더 손해가 되는 박근혜 정부의 이 기초연금 정책 결국 확정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런 사안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야권이나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 또 공약 위반이라는 그런 세간의 비판, 이런 거 무릅쓰고 그 정책 밀고 가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가 드러났습니다. 홍준표 이 경남도지사의 약속 위반, 이것도 오늘 경향신문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에 이어서 서민 무상의료 정책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수정하거나 축소했다는 겁니다. 일종 수급자,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이런 약속을 했거든요. 위장이나 대장, 수면 내시경 비용, 유방 초음파 비용, 이런 비용들을 모두 지급하겠다, 이런 약속이었는데 혜택 대상을 절반으로 축소하고요. 지원 비용도 크게 줄였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너무 흔한데 유권자들이 뒤통수 맞은 유권자들이 가만히 있다 보면은 이런 약속 계속 위반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위정자들이 안 하겠습니까? 약속 위반해도 선거 때 표 안 줄어든다, 이런 믿음이 새누리당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국일보 8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일부로부터 출두 요청을 받고 나온 인물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입니다. 앞서서 이 검찰은 정문헌 의원에게 서면 조사를 했는데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소환해놓고, 참고인이면서 소환해놓고 정문헌 의원은 부르지도 않는다. 핵심 피의자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 소환도 안 한다. 논란이 커지니까 이번엔 또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드러나지 않았다면 아마 서면 조사로 대충 마무리가 됐었을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추정이 가능한데요. 나와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09년 청와대 통일비서관 재직 때에 업무상 대화록 전문을 일독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가 언론에 나온 부분이 맞냐고 확인을 해와 맞다고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13일에 소환 조사를 받은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 증권과 정보지와 정문헌 의원을 통해서 확인한 자료를 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 짓은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게 이제 얘기가 좀 다른 게요. 정문헌 의원의 이야기는 지금 언론 보도가 사실이냐라는 물음이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사실이다라고 자기는 얘기했고, 김무성 의원 주장은 뭐냐면은 정문헌 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다, 이겁니다. 확인했다와 자료를 받았다, 이거는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은 정문헌 의원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자료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예. 근데 정문헌 의원은 자료를 제공한 적은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많이 다릅니다. 이것도 확실히 좀 규명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김무성 의원의 주장 자체가 좀 석연치 않은 건 뭐냐면요. 증권가 정보지와 언론 보도를 보고 본인이 유세 때 그걸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읽어놓고, 그런데 그 내용이 대화록과 일치한다면 이건 어딘가 누가 국정원이 갖고 있는 대화록을 증권가 이런 데다가 언론사에다가 뿌렸다는 거 아닌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을지, 그래서 김무성 의원의 주장이 타당한 건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이것까지 규명해낼 수 있을지, 이게 주목됩니다. 자, 한국일보 30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평선이라는 칼럼이 있는데, 코너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소개됩니다. 1993년 11월 한미 정상회담 때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논의를 마치고 일어나는 빌 클린턴 대통령을 다시 앉혀서 클린턴과 대화를 계속 이어갔는데, 회담 중에 클린턴의 말이 이해되지 않으면 이 친구 지금 뭐라 카노? 라고
통역에게 물었다. 통역은 그대로 옮기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적당히 둘러댔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회담 후 정상대화를 복귀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거친 표현을 알게 됐을 것이다. 1년 후 미국은 북핵 시설에 대한 폭격을 검토했다가 실행 직전에 중단했다. 우리는 통보도 받지 못했다. 외교는 국가 간 이해와 힘을 바탕으로 하지만 정상 간 신뢰도 중요하다. 자,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은 어떨까? 다른 나라 정상들이 자기 말이 나중에 공개된다면 할 말을 제대로 할까?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을 만난다면 과연 속 깊은 이야기를 주고받을까? 미국 등 대부분 나라들은 일정 기한을 정해서 외교 문서를 공개한다. 그러나 정상 간 대화를 있는 그대로 공개한 적은 없다. 대화록 공개는 우리가 첫 기록일 것이다. 그 후유증은 생각보다 깊고 길 것이다. 이런 글입니다. 경향신문 가보겠습니다. 어제 또 수원지법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내란음모 사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5차 재판이 있었습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어떤 분이 나왔느냐. 설악산 국립공원 녹색 순찰대 유모 씨였습니다. 왜 이분이 나왔느냐. 이석기 의원이 운영했던 CN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직원 20명이 설악산 등반을 할 때 목격했던 인물이 바로 이 유모 씨인데요. 등반 시점은 지난 4월 6일이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이석기 의원을 기소하면서 이들이 이석기 의원을 부인님이라고 부르면서 전쟁 상황에서는 부인님을 6탄으로 보위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엄청난 강도 높은 산악훈련을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죠. 이에 대해서 설악산 국립공원 녹색순찰대 유모 씨는요. 산불 등을 막기 위해 입산을 통제한 기간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산을 타고 있어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산악훈련을 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았다. 이들의 차림새에 특별한 점은 없었다. 당시 밖에 5분도 서 있지 못할 정도로 매우 추웠던 날씨에 이들은 설악산에서도 가장 험한 코스를 타고 내려와 지쳐 보였다. 어느 산악회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경호팀 훈련이 있었는데 등산과는 별 차이가 없었다라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른바 이석기 의원의 내라는 이런 것들을 들춰내는 과정에서도 별일 아닌 것을 확대해서 대단한 것이 있는 양 이렇게 포장하는 검찰의 무리한 이런 이제 주장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제 조선일보 보도가 이런 게 있었죠. 아로 모임에서 언급된 국가기관 시설 타격 모의 위험성. 그러니까 한국전력 송전팀장을 불러다 놓고 만약에 송전탑을 파괴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라는 질문에 6개 정도를 핵심 시설을 타격하면은 어마어마한 정전 사태가 있을 것이다라는 한국전력 송전팀장의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이른바 아로 세력들이 송전탑 파괴를 논의했었느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어제 알아봤습니다. 예. 변호인의 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기본 증거로 나온 증거에는 송전탑 파괴와 관련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PDF 전부 검색을 돌렸는데 뜨지 않네요. 검색이 안 된 것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송전탑 파괴에 대한 논의도 없었는데 이 검찰이 이 친구들이 송전탑 파괴하면은 큰일 난다. 그러니까 송전탑 파괴 할 여지도 있는 이 친구들 가만두지 말자. 그건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이석기 의원이 철탑을 타격하면은 피해가 크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걸로 당시 언론은 또 보도하고 있습니다. 9월 2일자 보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 철탑을 송전탑으로 규정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재판에서 이석기 위험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뒤집어 씌우는 것인데 근데 그건 언론 보도였고요. 검찰이 제시한 그 기본 증거에는 이 송전탑과 관련한 내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변호인이 검색해 봤더니
있으면 검찰이 주장을 하겠죠. 네. 네, 그게 아주 핵심 증거 중에 하나가 될 텐데. 네. 또 그런 내용은 없었다라는 변호인의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참. 예.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는데, 출두 당시 정문헌 의원. NLL 포기는 있었습니다. 김정일은 서해 평화협력지대의 조건으로 NLL 포기를 수차례 요구하였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에 여러 번 화답하십니다. 영토와 주권 문제 그리고 역사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 모르게 영토 주권을 갖고 흥정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는데, 그런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공개된 회의록에선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판단할 만한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지난주 검찰의 회의록 수사 결과 발표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여부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피해갔습니다. 오랫동안 수사를 하고도 정작 NLL 포기 발언의 진위를 판단하지 않은 셈입니다. 오늘 검찰이 공개한 회의록에서 포기를 언급한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회의록 초본에는 서해 문제가 복잡하니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NLL 포기 발언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혹시 며칠 전 JTBC 뉴스9에 나온 서성기 새누리당 의원. 예. 월간지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왜? 아니요, 저는 뭐 월간지 자세히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다 나왔고, 보수 농객들도 선거 때 와서 또 예. 뭐 종편 같은 데서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새로운 거 없습니다. 예. 아니 그 문제는 그런 걸 어떻게 미리 볼 수 있냐 하는 문제인데. 월간지나 종편에 출연한 보수 논객은 녹취록을 어디서 구해서 읽었나? 그거는 뭐 보좌관들이 보고 적어줬겠죠. 보좌관은 어디서 봅니까? 그 보좌진은 녹취록을 어디서 구해서 전해줬나? 보좌관들이야, 월간지에서 볼 수도 있고, 또 보수 농객들 토론하고 나면은 요새 인터넷에서 다 뜨지 않습니까? 글쎄요, 얘기가. 예, 하여튼 그래서. 계속 도니까 뭐 더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